송영길을 개항을이 아닌 연수갑에 공천한 이유가 뭔지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의 민심 전략 및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의 반발 차단용이라고 봅니다. 송영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 오랜 인연이 있는 박시영 대표가 관련 분석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가 먼저 발표됐는데 여기가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15%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15%. 최저치 역대 최저치. 야, 근데 이게 3% 포인트 빠진 거예요. 18에 15로.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48. 민주당 좋습니다. 1% 포인트 올라갔고 48대 15. 그러면 3배 차이도 넘는 거잖아. 그러네. 그러면 45%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3배 차이 넘잖아요. 네. 이건 이제 국민의힘 이제 배현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동영이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야 15% 차리 어디 가서 당 대표가 이씨. 맞아요. 근데 뭐 이런 15% 개인이 15%못 받으면 선거 자금 보전받을 수 100% 있나요? 못 받죠. 100%못 받죠. 10%를 돌파를 해야 50%를 보전해주고요. 15%를 돌파해 100% 보전을 받습니다. 예. 저렇게 선거 자금도 보전받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참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비교되는 짤들이 많이 돌더만. 아까 그거 한번 보여줄까? 네. 지방선거 동선 비교된 거 그거 막 돌아요. 보셨어요? 봤어요. 야, 너무 근데 웃겨. 거리로 가면 아마 장동혁이 더 멀 것 같아. 미국 갔잖아. 미국 갔다 왔죠. 국내 여러 번 뛰어봤자 미국까지 그렇지. 거리. 예. 야, 저거 봐봐 저거. 와. 진짜 장동혁 진짜 열심히 다녔어 미국까지. 장동혁 이 바쁜 와중에. 표가 없는 곳으로 다녔죠. 그리고 아니야, 쟤는 그 얘기했을 거야. 우리는 제 유권자 동포들의 표가 제 왜? 중요합니다. 미국 표를 먹어야 합니다. 막. 제가 미국 가서 지선 승리를 위해 진짜. 오히려 3% 빠졌네요. 근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부분에 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난번에 박시영 TV에 정청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봤어요. 이분 뉴스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30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재방송 가서 후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데 정청래 대표님은 이제 선거잖아요. 개인 유튜버 저 같은 사람 말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더 많이 만나러 다니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보통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막 시장도 다니고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요 근래 좀 느끼는 감정인데 대부분 정치 활동으로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님 사진을 보잖아요. 아, 이 남자 진심이다. 일하는 거에 진심이에요. 진심. 사람 만나는 그 사진 있잖아요. 막 배에서 막 이렇게 하고 요번에 선상최고위원회 맞아. 몸 쓰는 건 최고라니까. 맞아요. 몸 쓰는 거. 몸에 단련된 어렸을 때부터 일을 워낙 많이 하셔서 네. 중학교 때도. 네. 그래서 그게 진짜 현장에서 보면 보여주기식이라든지 이렇게 들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0분 동안만 뭐 요거 하나만 다 치우기로 했는데 그냥 본인 들고 가서 딴 데서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아 대표님이 저거 한 줄 더 하시겠다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맞아요. 일 잘해요. 네. 진짜. 아,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많이 움직이는 요번에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분위기도 정말 좋은 게 사실은 이 딱 가보면 알잖아요. 현장에서 만약에 진짜 뭐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니 왜 왔는데 막 오지 마라 막 이런 소리 바로 나잖아요. 근데 너무 분위기 좋아요. 진짜. 그렇지. TV에서 많이 본 사람이라고 사진 찍자 그러고 그리고 얼굴이 일단 크잖아. 얼굴이 잘 보여. 멀리서도 잘 보여. 그 중에 정치인들 얼굴 커야 돼. 맞아요. 이지은 위원장이 손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잘 안 보여. 그것도 뒤에서 잖아요. 정청래 대표 얼굴도 큰데 앞에서 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정당별 호감도도 발표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표상으로. 호감도라는 게 이제 확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이제 호감도라는 건 그 정당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각각의 절대 평가 방식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여러 정당 나열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고르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저울질을 하잖아. 이거는 그 정당에 대해서 호감이 있냐 없냐, 비호감이냐 호감이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게 작년 10월 대비해서 올랐어요. 크게. 지금 저 얼마나 올랐냐면 58%가 호감이에요. 비호감이 36.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는 49대 46으로 호감과 비호감이 엇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58로 9%포인트 꽁충 뛰고 비호감이 확 줄었잖아요. 36으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곡선입니까 저거. 예, 격차가 딱 드러나죠. 근데 국민의힘 보세요. 국민의힘은 30에서 20으로 호감도가 떨어졌어. 30에서 20. 20이야 20.
비호감이 73이야.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거든. 73% 싫어한다는 거야. 아까 정당 지지율 15% 나왔잖아요. 그럼 맥시멈 20%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민주당은 맥시멈 58까지 찍을 수 있다. 네, 호감이 네. 있으니까. 호감이 그렇죠. 있으니까 지지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 예, 예. 근데 국민의힘은 잘해야 20%다. 근데 아. 중요한 거, 이 20%가 어떤 수준이냐? 조국 혁신당 32%고요. 호감도가. 진보당도 올려줘서 진보당이 얼마냐면 21%. 그러니까 진보당보다도 호감도가 호감도가 낮은 떨어져. 국민의힘이야. 그러니까 진보당 갖고 뭐 좌파니 종북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애기 이 사람들아. 그 개혁신당 이준석 꼴등 14%. 아이고 속이 좋아. 야야 야, 후련하다 편해. 저거 보니까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났는데 그 국회회관 이렇게 취재를 다니면 네. 층마다 의원실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있고 국민의힘 이렇게 있어요. 예. 꼭 한 층에 민주당만 있고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어제 돌아다니다가 신기한 게 뭐였냐면 민주당 의원실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아 누구나 와라. 아니, 왜냐면 어제 제가 국민의힘 취재하려고 도전을 했으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은 다 닫혀 있어. 아주 살짝 열어놨어요. 숨 쉴 듯만. 그래서- 부족하지 않을 그래서 정도만. 노크를 못 하겠더라고. 혹시 아마 저게 저런 영향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가. 예. 만약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네. 취재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사래를 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할 말이 할 없거든. 말이 없어. 경계. 진짜. 그럼 계속 뭐 장동을 까야 하는데 잘못 그렇죠, 갔다 그렇죠. 찍힐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유럽에 예. 이세례 같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어디 가서 기도 죽었고 할 말을 잃었죠 사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재보선 지역이 지금 확정된 게 13곳이고요. 한 곳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 대구시장 아마 네. 추경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유영하고 둘이 하잖아요. 둘 다 현역이니까 그 자리에 하나 나와요. 그러면 총 1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번에 열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최소한 13개는 다 가져와야 돼.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13개가 다 민주당에서 그렇죠. 비롯된 네. 데거든. 그래서 지금 차지해야 하는데 자 오늘 전략공단위가 두 곳의 후보자를 발표했죠. 네. 저 계양을의 김남준 그리고 연수갑의 송영길. 근데 이제 그리고 뭐 하남에도 발표했나요? 이광재. 네, 네. 발표했어요? 발표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오늘 그 저기 다 맞췄어요? 홍사원 씨가 다 맞췄네. 그렇구나.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광재 받을 거다. 그리고 여기 송영길 줄 거다. 줄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를 설명했어. 아. 근데 이게 아마 송영길 준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을 거예요. 이광재 준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큰 얘기가 없었고 왜냐하면 거기가 하남이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 네, 네. 그런데 하남이 팽팽했던 지역 추미애가 아사아사를 이겼잖아요. 네, 네. 근데 분당하고 사실 하남은 좀 가깝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하남이 또 강원도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분들이 또 많이 그렇죠. 사시기도 해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큰 그 교통 문제, 지하철 문제, 키케 부분 어려웠던 문제, 십몇 년씩 안 풀렸던 문제를 뚫어냈거든요. 중진의 힘으로. 이광재에 대한 저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저께까지 뭐 하남 의뢰 아니 하남 갑의 김용남 의원 막 이제 저는 이런 택도 없다고 얘기가 봤습니다. 그 진짜요? 지역은 그 지역은 안 맞을 그렇구나. 거다. 그 지역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지역은 안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 그러면 음.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맞추신 거네 아까? 아니 우리 지금 여론조사 선거 내가 컨설팅 죄송해요. 정치 컨설팅한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그걸 못 맞히면 어떻게 합니까? 맞춰야지 그렇구나. 그건. 송영길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인천이 원래 송영길과 홍영표 두 약간 중진 의원이 자기 계파를 가지고 의원들 옛날 8명 있을 때 4명씩 딱 자기 계파가 있었어. 그래서 인천이 늘 그냥 뭐랄까 하나로 안 모이고 이게 좀 마찰이 늘 있었어요. 사실은 인천이. 그러다가 홍영표 아웃됐잖아요. 네, 완전히. 네.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도 전 의원도 이제 구속되다 보니까 공백이 생겼고 네. 거기를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개항을 하면서 중심을 잡았고 그 사이에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측근으로서 참모로서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냈고 원내대표 이렇게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빠지니까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인천을 시장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인천을 이제 자기가 박찬대 왕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자기 영향력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인이라면. 그럼 난 네.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네, 욕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 자리를 박남춘 전 의원을 맞아. 전 시장을 시장. 계속 심으려고 했어요. 네. 공개적으로 요구도 했고 네, 네, 압박도 네. 했고. 네.
근데 여론조사 해보면 송영길이나 박남춘이나 둘 다 이기는 걸로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천이 전체적으로 좋아졌어. 네. 옛날에 인천이 아니야. 음. 왜냐하면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인천에. 그리고 인천이 좀 발전한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됐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개항에 털을 잡으셨던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인천이 과거에 연수는 좀 쉽지 않다. 중산층들이 많이 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을 정청래 당대표가 결단을 내줬는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지지, 호감 여부와 무관하게 줄 수밖에 없었다. 왜? 그걸 안 줬으면 정청래가 본인이 당대표 연임하려고 경쟁 상대로 예상되는 송영길을 날렸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 개 난리가 났을 거야. 진짜로. 그러면 당이 네. 요동쳐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의혹 또는 그런 막 이상한 비난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 그거 안 줬으면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쳐. 그렇다고 송영길을 경기도 주냐? 줄 수 없어. 사실은 줄 수 없어요. 어디로 그분이 인천에 있다 서울시장 나갔어요.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 그게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 전후 사정을 저도 잘 압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한번 얘기할 건데 지금은 아니 후보로 열심히 뛰어서 당선돼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한 달 전부터 나름대로 이렇게 주변 아름아름 취재를 해보고 있었는데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개항을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개항을로 나가고 싶어 했고. 그렇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박찬대 의원 쪽에서 김남준 대변인은 이제 이재명의 대통령의 최측근. 예. 대통령의 픽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연수로 그러면은 와라.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그거는 김남준 후보가 네. 사실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개항은 대통령으로 이게 딱 되잖아요. 연수에서는 지지도가 그만큼 안 나와요. 송영길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곳이어서. 개항을로 이제 나가겠다고 했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가 그러면은 연수로 와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송영길 대표는 좀 그렇고 그럴 바엔 박남춘 전 의원 추천하지. 밀었죠. 네.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붕 뜰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 그랬죠. 네,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마무리를 대표님이 해줘서 요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렇죠. 좀 정리가 되는 호남 느낌이네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절대 안 가겠다. 안 가겠다 했었고. 송영길 대표도. 왜냐하면 그리고 또 김영록 지사를 지지를 했거든. 명예 후원회장으로. 그러니까 민영배하고 사이도 안 좋아요. 민영배 자리인데 그 자리에 광산을은. 아무튼 이렇게 섞여 얽히고 있어서 송영길을 갈 수 있는 자리에 연수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게 통금 결단을 했다. 당을 이게 분란의 소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최소화하면서 갔다. 박찬대 의원의 입장에서 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거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송영길 정치인 송영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기합니다. 한석이라도 이기합니다. 당선을 시켜놓고 나중에 평가합시다. 어제 난리가 났어요. 네, 김용남 전 의원님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예, 언제 전화를 받으신 겁니까? 지난주에. 지난주에. 예. 지난 주중에 예. 연락이 와서 잠깐 보자고 해서 예. 여의도에서 만났고요. 예. 그래서 6.3 그 재보궐에 출마할 수 있겠냐. 예. 아니 뭐 출마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예. 당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결정하면 가능하겠냐. 그래서 예. 아니 그 결정하시는 대로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 그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가 됐죠. 예. 그야말로 선당 후사인 건데요. 사실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국회를 쉬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네. 좀 원하는 지역구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이 결심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어떤데? 아니 일단 당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수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거대 정당으로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잖아요. 네. 뭐 관료 출신 비롯해서 기존의 당적을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뭐 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대단히 많은데 네.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뭐 제가 그 해야죠. 예. 선당우사 아니라 아니. 뭐 더한 것도 해야죠. 이렇게 겸손한 분이셨어요. 아 모르셨어요? 아니 맨날 이쪽에 앉으시다가 이쪽에 앉으시고 약간 후보자의 개념으로 하니까 또 이게 느낌이 다르네요. 근데 의원님께서 워낙 그 달변 가시고 뭐 정책 능력도 뛰어나시고 특히 다른 거 다 떠나서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의원님이 오시는 게 굉장히 땡큐다. 아유, 그리고 뭐 지난 대선에 기여하신 바도 많잖아요. 민주당의 뭐 오기영 의원을 비롯해서 뭐 예. 의왕 가천의 지역구를 두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네, 안 나요. 이소영 의원. 아 이소영 의원 네. 비롯해서 뭐 그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시는데 예. 어제 그 뉴스가 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같이 하던 좀 그 스타디 그룹 뭐 모임이 있어요. 예, 이제 예. 그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네. 그 모임이 있는데 예. 거기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예. 국회 들어가게 되면 네.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기업 거버넌스 개선 작업이 좀 더 속도가 예. 붙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상법 개정,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예. 하남이냐, 평택이냐? 예, 안산은 정해진 것 같아요. 안산은 김남국 의원으로 정해졌다는 게 이제 뭐 대체로 좀 정평이 나 있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온라인 상에는 네.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어느 분이 처음에 시작했는지 는 모르겠는데 예, 예. 온라인 상에는 용남, 하남, 가남 이게 어. 이제 밈처럼 많이 돌았죠. 그래서 영남. 저도 네. 지난주에 당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길래 예. 온라인 검색을 하고 연락을 하셨나 뭐 이런 온라인 검색.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아니 뭐 그 특정 지역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의원님 입장에서는 하남이 좋겠어요? 평택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경기도 사람으로 예. 뭐 경기도 어디나 다 관심 지역이고 예. 원래 수원이 의원님 지역구셨. 태어나기를 수원에서 예. 태어났죠. 고향이 수원이신 예, 예, 거죠? 예. 예. 그 뭐 하남 하면 저 부모님 이제 둘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선영이 그쪽에 있고 뭐 예. 평택은 또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예. 분사무소가 또 평택에 있는 인연은 다 있는데 무엇보다도 할 일이 많은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이 많은 지역. 일이 많은 지역. 예. 예. 평택이 일이 많습니까? 하남이 일이 많습니까? 자꾸 대답을 강요하시는데 예, 다 그 제목이 나와야 돼요. 할 일을 따지면 사실은 그 하남 을은 미사 1, 2, 3동하고 이제 그 덕풍 3동으로 딱 네. 이렇게 신도시로 예. 정해져 있고 하남 갑은 면적이 훨씬 넓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이 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기도 있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남을에 이어서 하남갑도 신도시 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평택을도 고덕지구에 삼성전자 반도체도 있고 있습니다만 하남갑이 조금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남갑이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선호하신 데는 평택보다는 하남이다. 아니 할 일이 많은 곳. 할 일이 많은 곳이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뭐 전입 신고도 마쳤고, 또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도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라서 또 국민의힘도 계열이 많아서 오자구도에서 선거를 치르게 돼서 개혁신당은 후보 안 낸대요?
개혁신당도 후보를 냅니까? 그러면 육자 구도가 되는 거군요. 거죠. 예. 대단히 복잡한 선거 그렇죠. 구도가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후보가 많은 게 또 오히려 또 선거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근데 평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평택은 진짜 고차 방정식이죠. 예. 네, 고차 방정식이라 조국 후보는 그야말로 인지도가 왕이죠. 예. 그리고 평택 을에 의외로 지금 황교안 후보가 예. 여론조사 지지율이 꽤 잡힌다는 거예요. 오? 그렇대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옛날 쌍용차 지금은 예. KG 모빌리티로 예. 바뀌었습니다만 예. 그 자동차 공장이 큰 게 있어서 거기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아마 김재현 예. 후보가 평택을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야말로 그 다자구도인데다가 다 나름대로 평택을을 픽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아하. 근데 그 과정에서 단일화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 단일화하긴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러면은 다자구도가 완주하는 방식의 선거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예. 야, 그러면 진짜 피터지섬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 자체가 가면은 좀 그 어떤 후보가 됐든 민주당 후보나 상처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유권자 예. 지형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남갑이 조금 더 어려운 선거구인 건 맞아요. 아, 그래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예. 그러니까 보면 추미애 의원이 지난 총선에 정말 신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새벽 4시 넘어서 사전 투표함 개봉되면서 역전을 바뀌- 예. 간신히 했는데 예. 작년 대선 결과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작년 대선 결과를 봐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네. 표하고 당시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얻은 네. 표를 비교해 보면 예. 이 김문수 이준석 표가 한 6천 표 이상 많아요. 오. 하남 갑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데라고. 그렇죠. 보수 성향이 예. 강한 지역이죠. 분명히. 네,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지역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의원님께서는 보수 그 유권자 지형에 조금 뭐랄까 그 괜찮은 후보 아닐까요? 최적화돼 있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내심은 그 특정 지역을 그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을 때 당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이제 언급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남이었어요. 하남. 예. 혹시 그 만나자고 하신 분이 네. 뭐 솔직히 어디가 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셨나요? 원하는 지역 있으세요? 이렇게. 그거를 대답할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하네. 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 전에 미리 그냥 당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결정하면 예. 따라줄 수 있겠냐 그래서 거기 예. 그랬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누가 만나자고 했습니까? 그건 너무 지금 민감해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공개하실 수가 없고요. 예, 그러면 그분이 지금 예, 다쳐요. 아니 지금 이번 재보궐 관련해서 예. 전략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이 될 수 있겠죠. 그분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기존에 그 예. 거론이 안 되던 예. 제가 이제 딱 예. 픽이 된 거니까 예.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나는 안 만나주고. 그럴 수 있어서 예, 그렇군요. 사실 이럴 때는 뭐 공개보다는 비공개하고 넘어가는 편이 서로 신간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유관 인구가 한 6만 정도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워낙 크니까요 그쪽에. 예, 그래서 삼성이나 반도체에 소구할 수 있는 인물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을 찾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의원님한테 평택을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가야 되나? 아니 저는 뭐 당이 필요로 한다면 네.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또 약속은 지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당장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어디가 됐든 어느 동네가 됐든. 남은 날짜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캠페인 전략을 어떻게 뭐 지역에 맞추어서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가 이제 경기도로 정해진다면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 물론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원에서 국회의원 할 때 그때 이제 8달 경찰서 유치를 확정하고 지금 그게 개청을 해서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가능한 게 사실은 여당 의원이라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산부터 해서 기재부 장관도 설득해야 되고 이제 쭉 라인을 밟아 올라가야 그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후보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서 직원의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 이거를 유권자분들에게 적극 알려드려야죠. 네.